안녕하십니까, 이선아입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그전에는 없던 모습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이런 일상생활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국 내 조달과 생산 기반을 다져야 할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제조업체의 리쇼어링, 즉 생산기지의 본국 기환이 이슈로 부각됐습니다. 그동안 사양산업으로 여겨졌던 일반 제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비대면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독일 제조업계에 불어온 변화의 모습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잠수복이 곳곳에 비치된 함부르크의 한 공장. 코로나19 전까지 잠수 장비를 만들던 곳이지만 요즘 마스크 만드는 재봉틀 소리만 들립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독일 내 마스크 공급 물량이 부족하자 이 공장은 지난달부터 마스크 생산에 나섰습니다. Das heißt, für uns als Unternehmung war es so, dass wir erstmal mit Maschinen, mit Materialien und mit Entwicklungskosten belastet wurden, die wir dann als unternehmerisches Risiko praktisch mit eigener Kraft stemmen mussten. Also das heißt, wir haben erstmal 200.000 Euro in die Hand genommen, um überhaupt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것은 생산 물품만이 아닙니다. 마스크 제조에 나서면서 이곳은 독일에서는 드물게 일주일 내내 3교대 공제를 도입했습니다. 난민과 실직자를 추가 고용하고 7개 하청업체와 협력관계를 만들면서 상생하는 기업이란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Ja klar, ich war im Mediamarkt, ich habe einen Ausbildungsplatz bekommen und durch Coronavirus, ich werde gekündigt sitzen und durch Corona leider, aber das war für mich eigentlich gut, dass ich Arbeiten gefunden habe. 최근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노동시장에서 37만 명의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적, 물적 교류가 제한되면서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종사자들은 실직 등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선진국 중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제조업 의존도가 크다고 평가받는 독일에서는 현재 제조업 분야에서 그나마 고용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s geht nicht um die deutsche Produktion, es geht darum, dass wir unter Umständen sicherstellen wollen, dass bestimmte Produkte zu einem bestimmten Anteil, und der muss mit Sicherheit unter 100% liegen, aus Sicherheitsgründen auch in Europa produziert. 전문가들은 국가별 경기 회복 속도가 각국의 산업 비중에 따라 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 속도는 서로 다를지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산업 생태계 변화가 찾아온다는 공통점도 분명해 보입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YTN-월드 김겨울입니다. 중국은 오는 21일 양회 개최에 맞춰 사실상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선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최근 하얼빈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느슨한 방역의 허점이 또다시 드러났는데요. 지역사회 감염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일상 회복을 기대했던 우리 동포들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얼빈에서 김채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외국에서 귀국한 무증상 감염자로 수십 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하얼빈은 방역에 대한 경계심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정상 출근이 재개됐지만 시민들은 재확산 우려에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고기구이나 허거식당 등 사람들과의 접촉이 잦은 음식점에는 영업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大家都宅在家里，完了有的就出去买点吃的，剩下就在家。 외국인을 상대로 비자 제한 조치가 계속되면서 우리 국민의 중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언제 비자 발급이 재개될지 모르다 보니 유학원 등 한인을 상대로 운영하던 사업장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중국 상황이 이제 비자도 안 되고 항공권도 안 되고 하니까 아직 사람들이 상황을 모르니까 다 이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질문도 있고 있는데 우리가 학답을 못 드리니까 지금 업무는 이제 유학업은 다 중지된 상태. 외식업 역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이 많이 몰려있는 하얼빈의 한 대학 인근입니다. 이렇게 대로변에는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꽤 많이 늘었는데요. 정작 이렇게 식당가로 들어서면 사람들의 통행이 거의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손님이 오는 숫자라든지 매출이 많이 줄었고요. 배달보다는 이렇게 와서 드신 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 배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또 다시 이제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을 두고 그렇게 지금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는 21일 열리는 연중 최대 정치 행사 양회에 맞춰 사실상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 경제 사회적 정상화에 속도가 실릴지, 확진자보다 많은 무증상 감염자가 또 다른 변수가 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 속에 우리 동포들은 하루속히 소중한 일상을 되찾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 하얼빈에서 YTN 월드 김채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들어선 유럽과 달리 러시아에서는 확진자 수가 오히려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극동 지역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데다 제대로 된 감염병 의료시설도 없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사회적 위축이 심각합니다. 이러다 보니 러시아나 고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 지역 동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전명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육해공 국경을 폐쇄하며 감염 차단에 나섰던 러시아. 이런 노력에도 이달 초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0명 넘게 발생하는 등 러시아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실제 감염자 수는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관측 속에 모스크바 등 다른 도시보다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극동 지역은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훨씬 큽니다. 뉴스들을 보다 보면 바퀴벌레가 나온다 뭐 이런 불만들이 많이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의료진들에 대한 그 보호 장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에 더욱 열악해서 의료진들이 감염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도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지만 외국인인 우리 동포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외국인들보다는 러시아인들만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건물주하고도 얘기하면서 조정은 하고 있으나 이게 오래 가면 그 또한 부담이 돼서 불안하고요. 그동안 한국인 방문객의 지원금으로 운영해온 우스리스크 고려인 민족학교도 폐교기에 놓였습니다. 지난달 고국에서 모금운동까지 펼쳐졌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계신 도와주신 분들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어렵게 되고 선생님들한테는 월급을 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좀 이렇게 어려움을 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는 의료진 감염마저 잇따르고 있어 좀처럼 사태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러시아에서도 또 모국에서도 관심밖에 밀린 동포들의 앞길은 더 막막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YTN 월드 전명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지만 대다수 국가들은 여전히 강력한 제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도 마찬가지인데요. 국경 봉쇄는 물론 다른 나라보다 긴 4주간 자가격리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관광 산업으로 유지되던 경제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박재협 리포터가 피지 상황을 전합니다. 오색찬란한 바다로 유명한 섬나라 피지. 평소 관광객으로 붐비던 해변이 코로나19로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근처 호텔도 한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Due to this coronavirus, and we are sitting on like 18%, and I think it will be worse in weeks to come. We'll probably be sitting at 10%. So, yeah, very bad impact on tourism industry.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던 피지 정부는 지난달 2주였던 자가격리 기간으로 4주간으로 확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내 총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은 직격탄을 맞았고 관련 업계에 종사하던 동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른 비즈니스를 찾기에는 너무나 지금 피지 상황이 열악해져 있어서 굉장히 힘든 것 같고요. 현재 상태로서는 그냥 조금 한 1, 2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어려움을 겪는 건 관광산업뿐만이 아닙니다. 체육시설 운영 중단으로 태권도를 가르치던 이곳도 문을 닫고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지만 수익은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아이들하고 운동을 하면서 거리를 많이 둔다든지 시간차를 많이 가져서 소규모 수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에 국경 봉쇄까지 겹치면서 코로나19 감염 시 치료가 가능할지 우리 동포들의 불안감도 큰 상황입니다. 여기 살면서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건강검진 받으러 나가고 할 정도로 일단 여기는 뭐 진단이나 예방의학이 제로에 가깝다시피 하니까 한국에 비해서 그런 면에서 뭐 일단 감염이 되면은 현재 뭐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우려 때문에 일부 동포는 지난달 말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돌아가기도 했는데요. 피지에 남은 동포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버티면서 일상을 되찾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지에서 YTN 월드 박재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이죠. 하지만 아프리카의 경우 마스크를 파는 곳도 없고 또 마스크 살 돈조차 없어 속을 끓이고 있는 곳이 많은데요. 최근 마스크 걱정을 덜어낸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송태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산골 마을. 주민들은 주로 차를 재배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일 찻잎을 따고 손에 쥐어지는 돈은 1달러 남짓.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일감이 줄어 이마저도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케냐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 2만 실링, 우리 돈 약 23만 원을 내야 하는데 주민들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게다가 마을에서 마스크를 파는 곳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 If you tell our people to buy and you just find them they are somehow financially handicapped, it is rather difficult to get a quality mask to buy. 이런 어려운 상황을 돕기 위해 우리나라 봉사단체가 주민을 위해 특별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마스크 제작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케냐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로 만든 마스크를 하루에 400여 장씩 생산해 지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제공틀로 하루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없지만 4만 명에 가까운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줄 마스크를 제작하는 것이 우선 목표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단지 입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코로나나 코로나 비슷한 전염병 바이러스나 팬데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스크 제작 교육을 통해서 여러 어려운 가정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악한 환경 탓에 집단 감염 위험에 놓여 있는 아프리카 빈민촌 주민들. 생계의 고달픔까지 더해졌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힘든 위기를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케냐 리무르에서 YTN 월드 송태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여러 나라가 방역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마스크와 방호복 등 의료 장비가 부족하고 또 일자리 감소나 실직 등으로 생활고에 놓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태국과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이런 위기를 같이 극복하자며 현지 사회를 위한 나눔에 나섰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코로나19로 한적해진 방콕의 한 식당. 가끔 음식을 포장해가는 손님이 보이지만 그마저도 흔치 않습니다. 손님이 한 80% 이상 줄었기 때문에 지금 가장 금전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고요. 한식당들이 배달,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준비한 상태가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거리가 없어진 식당 직원들은 의자에 앉아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냅니다. 이 식당에서 일하는 라오스와 미얀마 출신 등 이주 노동자 10여 명은 매출이 떨어지면서 실직 불안에 떨었는데요. 식당 주인인 김 씨는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희 그 직원들이 지금 저희 레스토랑에서 나가게 된다면 어디 갈 곳도 없고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같이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고요. 지금 쉬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กับประเทศลาวกลับไม่ได้นะครับก็อยู่ที่ประเทศไทยครับเจ้านายก็สปอร์ตเรื่องเงินเดือนทุกอย่างครับแล้วก็อยากให้เจ้าหน้าที่ของรัฐเข้ามาช่วยเหลือนะครับก็แค่นี้นะครับขอบคุณครับ 또 다른 곳에서는 한인 NGO 단체가 현지 의료진을 위한 방호복과 마스크 나눔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의료진을 위한 의료 장비마저 부족하다는 소식에 동포들의 작은 정성들이 잇따랐습니다. ใจในความที่เขามีการเอื้อเฟื้อมาให้กับคนไทยนะคะโดยเฉพาะโรงพยาบาลยุยเดชนะคะซึ่งยังมีความขาดแคลนของอุปกรณ์ในการป้องกันร่างกายสำหรับบุคลากรทางการแพทย์อยู่ 전 세계적인 감염병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우리 동포들의 따뜻한 손길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YTN 월드 김기성입니다. 집안이 마치 공장이라도 차리는 듯 분주합니다. 할머니가 재봉틀을 돌리는 동안 다른 가족들은 각자 맡은 일에 몰두합니다. 3대가 함께 만들고 있는 것은 수제 마스크로 지난 5주 동안 2,000개 넘게 제작했습니다. 의료용 마스크는 아니지만 지역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기증할 마스크를 부지런히 만들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만들어서 보내드린 게 가장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이들한테도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항상 도움을 주라는 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인 기업과 동포들도 현지 의료진 돕기에 나섰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도 너무나 힘들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문을 닫아서 지금 수입이 없는 상태인데 먼저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투를 벌이는 죽음의 위기에서 사투를 벌이는 분들을 같이 도와주자. Kind of an amazing experience to see how the community rallied. They were so fast to get mask making up and running. I think they donated within the very first week that we were not even in shelter in place. They realized very quickly that this was going to be an issue with PPE. 마치 전시 같은 전염병 상황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을 위해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기부 행렬에 나선 동포들.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이런 나눔과 희망의 연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YTN 월드 김길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코로나가 온다. 어떻게? 잡아. 뱅글뱅글 돌려 저리 가. 여러분들 많이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생나비요.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질책, 탓하기보다는 좀 더 배려하고 그리고 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힘을 합쳐서 코로나19 사태 함께 헤쳐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손 우리 잘 씻고 그리고 기침할 때는 입을 가리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잘 되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같이 우리 코로나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